안녕하세요. 시대인재 수학 강사 이수환입니다. 자, 오늘 제가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볼 건데, 자, 일단 1학기 총평 및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 시대인재 중동고반, 이제 제가 운영하는 요 정규반 같은 경우에 기말고사 대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이렇게 수업할 것이다,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번 기말고사에 대해서 예상 1등급 컷은 제가 잡은 건 80점에서 81점입니다. 자, 이제 디테일한 거는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완벽한 킬러보다는 중킬러가 좀 다소 출제됐기 때문에 80점에서 81점 정도면 아마 맞지 않을까. 그래서 네 문제를 틀리고 서답형에서 약간의 부분 점수가 되면 1등급 컷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중킬러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이 컷은 과거 중간고사 때는 1등급 컷이랑 2등급 컷이 약 10점 정도가 차이 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늘 것 같다. 그래서 약 13점에서 14점까지는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킬러 문항이 중간고사보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1컷을 형성하는데 2컷을 형성하는데 약간의 변동사항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고, 자, 또 하나는 중킬러 문항들을 과연 학생들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요게 가장 중요해지는데, 자,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인데, 일단 10번이랑 11번이랑 12번 다 2등급 변별 문항이다 라고 써놨고, 자, 또 하나 13번이랑 14번 킬러 문항이었다. 그 다음에 서답형 3번도 킬러 문항이었는데, 자, 이 시험에서 서답형 5번이랑 6번 자체가 엄청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시간 소비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 8번이랑 10번, 그 다음에 13번이랑 14번, 자, 또 서답형 3번 모두 다 지금 학교 프린트 9번, 7번, 2번, 10번, 그리고 3번과 4번을 결합한 형태, 자,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학교 프린트가 12문제인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데 그냥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냥 뭐 학교 프린트를 풀 수 있으면 이 문항들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절대 가져갈 수 없고, 우리 양질의 변형 문항들을 아마 경험해 봤어야지만 이 문제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동고는 단순 변형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 변형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심화해서 약간의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변형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연습이 필요했다. 단순히 그냥 뭐 프린트 풀 줄 알아요 뭐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익숙한데 왜 안 풀리지 라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시간 압박이 심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킬러 문항들이 좀 다소 출제가 됐다. 그리고 킬러 문항, 원래는 킬러 문항이 이제 학교에서는 자체 제작 문제들로 조금 더 채워졌다면 우리 학교 프린트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왔다 라는 말씀이고, 자,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얘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지금 양질의 변형 문항 경험이 필수적이다 라고 써놨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학교 프린트가 나오자마자 당일에 제가 한 2시 정도 1시 정도에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줘서 이제 받아봤었는데, 바로 제가 그날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날 준비하고 이게 시험이 약 3주 정도 앞두고 2.5주 정도 앞두고 나온 프린트이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변형을 준비하고, 그 다음 실제로 제가 다시 만들어서 그 다음 회차도 다시 변형으로 1회차 2회차 이렇게 숙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숫자 변형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중동과 학교 선생님들이 평소에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참고해서 약간 조건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출제를 했었는데, 요게 12문제였는데 요렇게 풀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도 제가 변형 문제를 계속 넣다 보니까 약 세보니까 한 100문제 정도 학생들이 변형 문항을 풀었었더라고요. 100문항 정도. 근데 다시 한번 우리 결과를 알고 나고 나니까 이 12문제 중에서 5문제나 나옵니다. 5문제나. 자, 5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100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더 많이 푸는 게 분명히 이 시험에서 유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드려보면은, 일단 문항들별로 시간 압박 문항 11번 서답형 5번 이렇게 있는데, 우리 11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이번 이 시험에서 아마 핵심적이었을 것이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의 시험지를 봤는데 11번이 되게 빼곡하고 뭔가 썼다 지웠다 하는 흔적이 많다 라고 하면은 단순히 11번을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 뒤에 문항들에 대해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들고, 차라리 만약에 11번을 딱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을 때 그냥 뒤쪽 12, 13, 14번을 쭉 보고 그 다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바로 서답형으로 넘어가서 서답형 4, 5, 6, 그러니까 서술형이죠. 서술형에서 최대한 부분 점수를 받았으면 그래도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11번부터, 이게 11번이라고 하면 되게 어머님들께서는 뭐 그냥 쉬워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10번에서 중반까지, 그 다음에 중반을 넘어가자마자의 첫 문제예요. 그러니까 20문제를 기준했을 때 11번을 만나게 되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일단 한 15분 정도면은 11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고 15분에서 20분 사이에 11번, 그러니까 오히려 앞쪽 시간에 만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넘기지를 못해요. 근데 이 11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이번 시험에서 관건이 됐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킬러 문항들은 13번, 14번, 서답형 3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14번과 서답형 3번과 서답형 6번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객관식 뒤쪽 이 두 문제가 조금 킬러 문항의 역할을 해줬는데, 자 13번, 14번 둘 다 프린트 변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양질의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다면 그래도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중동고반 같은 경우에 어떤 컨텐츠로 기말고사를 대비를 했었을까, 요걸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여름방학 시간표를 컴팩트하게 말씀드리고 한번 끝내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이 시밀러 테스트, 코어 엣지 테스트, 손풀이 노트, 프린트 변형 교재, 과제,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이렇게 큰 틀로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밀러 테스트 자체는 실제 중동고 테스트하고 아예 똑같이 양식도 똑같고 그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 배치도 똑같이 만들어 둡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1위 테스트로서 시밀러 테스트를 활용하고, 그 다음이 코어 엣지 테스트인데, 코어 테스트는 뭐냐면은 13문항 객관식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에 서답형 1번 그리고 4번 5번, 실제 시험에서 조금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요 13문제만 들어간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엣지 테스트는 나머지 7문항, 그러니까 객관식 기준으로는 11번부터 14번, 그리고 우리 서답형에서 2번, 3번, 6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요구하냐면은 13문제를 푸는데 20분 안에 풀어라, 그리고 오히려 7문제를 푸는데 30분 안에 풀어라, 요렇게 연습을 강제적으로 해줘야지 아이들이 시간관리 능력이 생깁니다. 자, 시간관리 능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매 회차마다 받아가서 집에서 숙제로 시간 재고 푸는 형태로 공부를 했고, 자 손프리 노트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때 열심히 필기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하고 뭔가 조금 더 색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핵심적인 실전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머릿속에다 넣어가야지, 이게 단순히 적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집에 가서 다시 보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최대한 머릿속에 넣게끔 저는 하기 때문에 손풀이 노트를 아이의 필기를 한 거를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했었다 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 여기 이제 표지입니다. 표지. 표지고, 그 다음 프린트 변형 과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트가 나오자마자 풀기 시작합니다. 나오자마자 여태까지 워크북이 준비되어 있던 걸 바로 스탑하고 그 다음 바로 프린트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20문제 중에서 이제 최소 4문제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프린트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공을 열심히 쌓았다면 지금부터 시험 막판 3주는 무조건 프린트에 집중하자. 자 그때부터 제 1위 테스트건 코어 엣지 테스트건 모든 시험제는 다 프린트 변형 문제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요 프린트 변형 과제를 이제 열심히 풀었었고, 그 다음 오답 노트 매 회차 과제 그리고 테스트에서 틀렸던 문항들은 다시 편집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학기 중에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방학 동안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가는 건 뭐냐면은 평일에 2시부터 5시까지 의무적인 클리닉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2 이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수, 금 이렇게 3일 동안에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만약에 기하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 저는 이과가 아닙니다, 혹은 기하를 수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금이 될 건데, 자 그러면 당연히 이 6시부터 10시 사이에 2시 그리고 5시
애는 반드시 의무 클리닉으로 들어갈 거고, 이게 제가 그래도 항상 좀 더 신경 쓰고 하는 게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관리적인 측면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만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6시부터 10시 수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숙제를 해오고, 그 다음 2시부터 5시에 클리닉 동안에 질문할 거 하고, 그 다음 숙제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적당한 예습 정도 한 다음에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최적의 효율일 거기 때문에, 우리 단순히 그냥 앞에서 조교들 앉아있는 상태에서 질문 받는 형태가 아니라 조별로 짜서 실질적으로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관리하는 체계를 이번에 좀 갖췄고, 그 다음 이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대로 진행을 할 거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실질적으로 중동고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수시만 바라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일단 수능까지도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게 대수예요. 대수. 그러니까 1학기 때 대수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 이거 학생들이,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작년까지는 고3들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이 대수가 고3들로 가는 순간, 아, 이거 1학기 때 분명히 공부를 했었는데, 아, 제 기억에 남는 건 없네, 꽤나 깊게 공부했었는데, 이 상태가 돼버려요. 절대 안 되고, 자, 우리 대수에 대해서 그래도 까먹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아니고, 이 클리닉 시간에 제가 한 5문제에서 10문제씩 중상에서 상문제를 조금씩 줄 겁니다. 조금씩 줄 건데, 자,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수에 나왔던 그 아이디어가 어쨌든 미적분 원으로 결합해서 모의고사에서 계속 출제가 될 거고, 고3 때는 결국에는 대수가 핵심적인 요소가 돼줄 거예요. 단순히 지금 1학기 때 뭐 공부했었으니까 나는 이제 마스터가 됐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조금씩 중상에서 상난이도를 푸는 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수에 대해서도 클리닉 때 우리 완성을 하게 될 건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평일에 월금 수업이면 월요일 금요일만 올 수 있고, 기하 수업까지 해서 월수금만 올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클리닉은 다 열어둘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는 학생들 최대한 와서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받고, 이렇게 가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제가 이렇게 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이 대수에 대해서 그럼 어떤 문제를 푸냐라고 했을 때, 시대인재 실제로 제종에서 나가는 그 문항들,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게 보장된 그 문항들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 혹시라도 수업 관련해서 혹은 뭐 어떤 형태든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연구소 번호로 문자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에서 시대인재 이수환까지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장 드리거나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 1학기 기말고사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는 적중을 넘어서 정상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수환이었습니다.